자, 29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원천. 우리가 지금 자기장을 하고 있는데, 전기장을 했고, 그죠? 그때까지 이제 전기장에서 저번 주부터 이제 자기장 P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자기장에 이제 생기는 그 원천, 그 소스를 갖다가 지금 이번 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소스. 마그네틱 필드, 요 P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그 설명하는 법칙이 이제 비오사바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한 두 도체가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이 생성되는데 이 자기장에 의해서 두 개의 도선 사이에 힘이 미친다는 게 자기를 갖다가 힘을 구하는 거 FP를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페어 법칙이 있을 거고, 암페어. 그리고 이제 전류의 단위를 갖다가 암페어를 하잖아요. 그죠? 암페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때 이제 암페어는 뭐냐면은 전류가 흐를 때 이 주위에 이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이와 같은 공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뮤제로 이게 이제 자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계를 배울 때 전기장하고 이제 자기장을 갖다가 가는 공식이 이제 네 가지 맥스웰 공식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암페어 법칙. 자기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코일을 갖다 솔레노이드를 했을 때 코일이 이와 같이 이렇게 감았을 때 요 속에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게 자기장의 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은 우리 이제 전기장에서 했죠. 그죠? 전기장에서 전압 Q가 있으면은 사방으로 이와 같은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생기는 자기장을 갖다가 공간상에서 내가 어떤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자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다다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양이 비례한다 했죠. 그죠? 4πk Q인. 입실은 제로는 Q인. 여기에 이제 전기장 대한 가우스 법칙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장 대해서 자기장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항상 제로가 된다는 게 이제 자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29-6은 이제 물질 내의 자성.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자석이라든지, 그죠? 연구자석이라든지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지 않고도 자기장이 생기는 물질이 어떻게 자기장이 반응하는지, 이제 같은 자성, 자기적 성질이죠, 그죠? 자기적 자성, 자기적 성질. magnetic property라는 하는데, magnetic property 성질이죠, 그죠? 이 자기적 성질을 갖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컴퓨터를 반드시 뭐를 썼냐면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썼죠, 그죠? 요새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SSD를 쓰는데, 옛날에 이제 이 하드디스크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물질의 자성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알루미늄 판에다가 자기장을 띄울 수 있는 물질을 해서 이제 어떤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 여러분들은 뭐 구경 못 해봤겠죠, 그죠? 얘가 플로피 디스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용해서 소리 녹음하는 게 그런 거. 이렇게 이제 옛날에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이거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길죠, 그죠? 이게 마그네틱 테이프.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물질의 자성을 이용한 것들이죠. 지금 여기에 놓은 이제 그림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놓은 그림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MRI가 있죠, 그죠? MRI. 그러면 이제 MRI의 원리는 뭐냐? 이와 같은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자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마그네틱을. 그래서 이제 MRI 뜻은 뭐냐면, M이 이제 마그네틱이겠죠, 당연히. 마그네틱. 그 다음에 레저넌스, 그 다음에 이미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공명, 영상장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은, 병원이 이제 NMR을 썼어요, NMR. 누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를 썼는데, 이 누클리어, 이제 이게 핵자기 공명이거든요.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하는데,
이 누클리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이 애를 빼고 그죠? 지금은 다 MRI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전부 다 뭐냐면은 NMR을 썼어요. NMR. 아직 이제 화학이라든지 이제 과학에서는 거의 NMR을 쓰죠, 그죠? 쓰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이게 누클리어 핵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사실상 뭐 여기들은 이제 핵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제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뭐냐면은 사람 몸속에는 제일 많은 게 물이죠, 그죠? 물이 있고 이 물 속에 이제 이 수소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냐? 물이죠, 그죠? 물 중에서도 원소 단위로 따지면 수소겠죠, 그죠? H2니까 두 개씩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수소 자체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이제 핵이 있고, 그죠? 주위에 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핵이 뭐냐? 이 양성자예요, 프로톤, 전자. 근데 이제 프로톤 자체가 어, 스핀을 갖고 있는데 스핀은 아직 여러분들 안 배웠어요. 양자역학에서 보는데 이 조그마한 자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석. 그냥 프로톤 자체가 아주 미세한 자기적 성질을 띠는 이제 이게 마그네틱 모멘트라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조그마한 자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양성자가 조그만 자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센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이게 자기장에 의해서 이게 스핀이 업 될 수도 있고 그죠? 자기장 방향 여러분 나침반 생각하면 돼요.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업하고 자기장에 대해서 다운이 돼서 이게 이제 에너지 차이가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 나침반은 그죠? 바늘을 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스핀이 업 다운 돼서 이게 이제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수소의 자기장 성질이 너무 약해요. 너무 쉽게 말해 자석이 약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석 자기장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일으키는데 아주 센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이 반응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업하고 다운 됐을 때 요 이제 쉽게 말해서 돌 때 이제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에너지 차이 그 에너지 차이만큼 외부에서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게 이제 에너지 차이만큼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갖다 주게 되면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업다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명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MRI는 뭐냐? 이와 같이 호일이 돼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속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센 자기장 속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공명 현상이 수소가 많으면은 이게 좀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장 변화를 갖다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컴퓨터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죠? 이미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쓰는 그 PC 보다 훨씬 더 고가의 PC들이 옛날에 보면은 병원에서 많이 쓴 게 뭐냐면 이 MRI 시리즈였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컴퓨터 용량이 뭐 싸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MRI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그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MRI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뭐냐면 엄청 센 자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류를 많이 흘려야 되겠죠, 그죠?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해서 이게 이제 초전도체를 써야 된다, 초전도체. 그러면 초전도체를 쓰기 위해서는 또 이걸 갖다가 냉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냉각을 시키려면 이제 헬륨 기체를 갖다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MRI 비용이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기기가 비싸거든요. 이게 이제 한 수십억 이렇게 되는데 그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초전도체를 써야 해서 엄청난 센 자기장을 만드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소프트웨어로 그 영상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비용이 비싸다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석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건물 자체를 갖다 또 새로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장이 너무 세니까 여기 이제 철 구조물이 있다든지 그죠? 건물을 갖다 지을 때 아예 그 철근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또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너무 자기장이 세갖고. 뭐 쉽게 말해서 몸속에 내가 그 이 MRI 찍는 사람 몸속에 못이 하나 박혀 있다 치면 이 못이 그냥 뚫고 나와요. 그 정도로 자기장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비용이 비싼 이유가 이 초전도체 유지하는 비용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번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극초원으로 냉각해야 되는데, 냉각한 걸 갖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모든 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MRI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또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이유는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진료를 보내면은 자기들이 만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비오사바르트. 이게 이제 1800년대 초에요. 19세기 시작하면서, 진류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걸 갖다가 에르스테드가 했고, 이제 페르데이는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진류가 생성되는 거 했는데, 이 비오사바르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리가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지면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생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I라고, 그죠? 여기 이만큼에 의해서 흐르는 걸 갖다 DS라면, 거리를 R이라면, 그죠? 생기는 자기장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이 제곱의 반비라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는데, 문제는 이 각도예요. 이 각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연결하는 벡터 있잖아요. 그죠? R하고 IDS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 공식을 일단 외우세요. 외우고 나면은 이제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수식이 여기 편하잖아요. 그죠? 생기는 자기장은 4파이 뮤제로. 이거 이제 비례상수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자물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저주를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4파이 뮤제로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요소, 전류하고 요 길이에다가 벡터 크로스가 된다는 종류. 이게 이제 R 해시 뭐냐면은 R 해시 요 이쪽 방향에 단위 벡터예요. R 벡터 있잖아요, 그죠? R 벡터. 만약 이쪽이면은 이쪽이 될 거고, 그죠? P점 이제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DS는 지금 이쪽이잖아요, 그죠? 이쪽이고 거리 이쪽이니까 DS에다가 이걸 곱하면 뭐냐면은 DS에다가 옮기는 벡터는 옮기는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벡터 A 크로스 B를 하면 A 크로스 B를 하면 A에서 B를 갖다가 잠그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디기장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생기장, 자기장은 뭐냐면은 전류가 있잖아요, 그죠? 거리를 연결하면은 여기 연결한 데서 200타하고 200타, 지금 여러분 200타 두 개가 있다 치면, 그죠? 그림상에서 이렇게 됐다 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죠? 전류 벡터, 이게 거리 벡터. 그러면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제 방향에 튀어나오겠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지금 온라인 강의 특징상 여러분들 방향을 좀 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만약에 내가 이쪽 있다 치면 DS는 이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R은 이쪽이죠, 그죠? 그러면 DS에다가 R이 이쪽이죠, 그죠? 제가 거꾸로 했네.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 벡터니까 R이고, 그죠? 요게 DS. 그래서 DS에서 R을 갖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리면 반시계를 돌면은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벡터 이렇게 보셔야죠, 그죠? 나오는 벡터. 이건 이미 했어요. 이쪽 그 들어가는 거, 이거는 나오는 거. 그럼 이게 이제 뭐 화살표로 한다, 이렇게 화살이 있으면 화살 뒤쪽에 봤을 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일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게 이제 이걸 갖다가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뭐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인 세타기 때문에 이걸 했어.
생기는 요 식이 제일 중요해요. 요 식.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적분하면 이걸 다 적분이 되겠죠. 그죠? 이게 비오사바르트 법칙이에요. 그때 이제 뮤제로는 뭐냐? 비뮤제로는 자유공간의 투자율. 공간에 자기장이 생기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입실론자료가 있었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쿨롱법칙에서 유전율 있잖아요. 그죠? 이건 유전율이라고. 이거는 투자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론제로하고 뮤제로가 이게 루트 씌우면 이게 나중에 빛의 속도 된다고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공식. 이 공식은 이번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하기가 되게 지저분해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그 이 벡터기 때문에 이게 고세물에서 세방향으로 해서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돼 있다. 이게 R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이 생각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만 이게 이제 계산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29-1이 이제 특별한 경우죠. 그죠? 전류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 부분에 의해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A네요. A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걸 갖다가 잘라야 되겠죠. 그죠? 항상 자르고 여기에 전류 I가 갈 거고, 그죠? I, ds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ds.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연결한 선이 있죠. 그죠? 연결한 선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IDS는 이걸 옮겨놓으면 이게 IDS가 될 거고, IDS는 이쪽으로 해서 돌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걸 하면은, dB는 항상 적고 생각하세요. R제곱에 IDS 곱하기 R햇, R햇인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돌면 이쪽에 이제 나오는 방향이죠. 그죠? 여기서 하더라도 이쪽에 연결하면 마찬가지 나오는 방향, 여기도 마찬가지 나오는 방향. 그래서 이 모든 요소에 의해서 여기에 생기는 벡터의 방향이면 전기 자기장의 방향이면 위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이제 방향은 정해졌어요. 방향은 이쪽으로 나오는 쪽, 아래쪽은 전부로 들어가는 쪽이 되겠죠. 그죠? 이쪽은 나오는 쪽. 근데 직선이 스트레이트니까 또 쉽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B 이걸 계산할 거예요. 계산. 그럼 dB를 갖다 한 요소에 대해서 크기를 계산하면 4파이 뮤 제로에 R제곱에 IDS하고 R하고 이루는 각도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벡터 A 곱하기 B라면 이것의 크기는 AB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이루는 각도,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이 그림이 좀 되고, 이 아래 벡터 이쪽이죠. 그죠? 이쪽은 이쪽이겠죠. 그죠? 그림을 여기 있는데 바로 끝났다면 이렇게 되겠죠. IDS R방 이쪽이에요. 크기만 놓고 보면. 그럼 두 개 이런 각도 이거죠. 그죠? 이 각도는 얼마냐? 2분의 8, 90도 마이너스 세타죠. 그죠? 이걸 다 세타라면. 그래서 요것의 크기는 얼마 되느냐? 이렇게 된다. K 방향은 요거 지금 나오는 방향이에요. K는. 그래서 dB를 갖다가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값이 된다고요. dB는 크기가 4파이 뮤제로는 상수일 거고, 그죠? 거리 제곱일 거고, 그죠? 거리 제곱일 거고. 요게 I, ds는 요게 ds의 sin 여기 되겠죠. 그죠? ds는 이제 이게 요걸 또 우리가 이제 자르는 걸 갖다가 x로 넣으면 dx가 되겠죠. 그죠? dx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거는 파이 마이너스 k니까 이게 90도 마이너스 k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dx의 코사인 세타의 r 제곱이에요. 이제 이걸 적분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x를 갖다가 a 코사인 세타로 넣으면, 이건 이제 x를 a 세타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는데, 여기 이제 a고, 그죠? 여기 x죠. 그죠?
x로 두면 a의 탄젠트 세타를 a 탄젠트 세타를 갖다가 a 탄젠트 세타를 갖다가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걸 이제 이걸 기준으로 제로일 거고 그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이너스 a 탄젠트 세타로 두면 dx는 뭐가 되느냐? dx는 a의 마이너스 a의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탄젠트 미분하면 탄젠트 세타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세타 여러분 지금 많이 했죠, 그죠? 세타 d 세타가 돼서 그래서 이 식이 db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분의 세타 a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x는 아까 구했죠, 그죠? dx는 이렇게 되고 이제 코사인 세타 제곱이었고 r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 식에서 r은 a를 갖다 코사인 세타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a는 r의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혹시 집어넣으면은 a는 상수고 그죠? r은 계속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이 식이 돼서 위와 같은 식으로 db가 주어지고 그래서 b는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이 세타 1이 플러스고 그죠? 세타 2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제 이 그림이 변수 치안이 지금 이 책에는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이게 여기서 각도를 재기 때문에 이게 세타가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재는 걸 플러스로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걸 기준으로 잡거든요. 지금 문제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뭐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요 이제 세타 1 이쪽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이제 집어넣으면 이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노선이 무한히 길면 엄청나게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세타 1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세타 2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어. 이게 1이 되고 그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됐어. 여기 2가 됐어. 2파이 a분은 무제로 a가 되겠죠. 파이 a분은 무제로 i가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 이게 나중에 이제 안배 법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원행으로 된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이고 그죠? 원이 돼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세타로 되고 거리가 이제 a만큼 떨어지는 경우에. 그럼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있다 치면은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 값이 여기에 이제 dr이라 치면 그죠? dr을 치면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 값이 전류 요소 값이 idr이 될 건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이 이쪽이고 그죠? 벡터도 이쪽이죠, 그죠? 그러면 idr하고 그죠? 이쪽에 들어오는 거 이쪽 방향하고 전류 방향하고 벡터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하면 이게 이제 제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제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쪽으로 전류가 오잖아요. 그죠? 전류가 이렇게 오면 전류가 내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 부분에 의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세기는 제로예요. 이쪽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또 자기장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자기장이 없어요. 만드는 자기장이 db가 5파이 u0의 r제곱의 i의 ds의 r 해시인데 이게 값이 다 제로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죠. 이거 먼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또 쉬운 게 거리가 이제 원이니까 r 제곱이 뭐냐면은 4파이 mu0의 a 제곱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i의 그 다음에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은 이제 수로 수직이기 때문에 크기는 그냥 사인 세타가 사인 90도이기 때문에 그냥 1이 돼서 그냥 i d ds가 되겠죠, 그죠? 근데 ds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 길이 이렇게 ds를 갖다가 구하면 요 ds를 구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ds가 r의 d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굉장히 쉬워진다. 4파이의 mu0에 여기에 a 제곱이고 그죠? a의 r이 이제 a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d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거 없어지고 4파이 mu0 a분은 d 세타가 돼요. 이게 적분이니까 각도 적분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각도 세타가 되겠죠. 5파이 A에 뮤제로 I에 그냥 세타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전류고리가 이게 해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한 바퀴 삥 돌아서, 그죠? 그러면 이제 원행고리가 되면 얼마 되느냐? 여기에다가 2파이 들어가겠죠. 그죠? 2파이 세타 대신 2파이 되면 약분하고 나서 2A분은 뮤제로 I가 되겠죠. 원행고리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A분은 뮤제로 I. 자기장의 반은 어느 쪽이냐? 요렇게 생기니까, 요렇게 생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된다 치면, 그죠? 요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쪽이 되겠죠. 그죠? 잠깐만요. 아, 이게 이쪽이 들어가는 쪽이네요. 이게 들어가는 쪽이 이상하더라. 들어가는 쪽이죠. 그죠?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내려가니까, 저 들어가는 쪽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항상 이거 꼭 맹심해야 될 게, 전류 가리면 자기장 이쪽으로 생긴다 생각하면 제일 쉽잖아요. 그죠? 제가 저 잘못 설명해. 지금 이렇게 설명해야 되네. 전류, 자기장. 이게 오른손 법칙이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해요. 이쪽 방향이,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그죠? 요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돌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는 이제 전류 방향이 이렇게 하고 자기장이 이쪽으로 하고.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전류가 되고 자기장. 전류, 자기장. 두 가지에서 오른손 법칙이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그죠? 스코어는 이런 건 이거 이제 한번 해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 필요는 없죠. 그죠? 이게 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 29-3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심이 아니고, 그죠? 이만큼 떨어져 있을 경우 노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죠? 링이 있고 이 링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링에서부터 거리가,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A만큼 떨어진 X축으로 A 중심으로부터 A축으로 떨어진 이 부분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면 이제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전류가 지금 링에 이렇게 흐르고 있고, 링이 흐르고 있고, 여기 링을 갖다 잘라야 돼요. 자른 길이를 갖다가, 지금, X, 네, 지금 잘못 설명해요. 거리가 X만큼 떨어지면 이 점에서, 링을 반지르면 이제 A고, 요 DX. 요 DS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R의 D 세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S의 크기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흐르는 걸 자르면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이걸 맨 위에 쪽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dx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죠? x축 방향에 3차원 공간이에요. x, y, z 방향. 이게 이제 입체로 이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로 잘 설명이 잘 안 돼. 힘드네. 아, 이게 이제 x네요. 이제 x, y, z 쪽에 yz 평면에 놓여 있고 쪽에 x만큼 떨어진 이벽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이쪽으로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연결한 쪽에 대해서 여기 이제 R 벡터가 되겠죠. 그죠? R 벡터 될 거고, 이제 S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R 방향 벡터, DS 방향 벡터에서 이게 우리가 EB는 항상 이게 아까 공식 있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DS 곱하기 R이 어느 쪽이 되냐면은 DS가 이쪽이죠. 그죠? R은 이쪽이기 때문에 DS 곱하기 R이면은 이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이 방향에 수직이 벡터 된다. 이쪽이 아까 말한 빨간색 이게 전류 그리고, 그죠? 이게 방향 벡터. 예? 소스로부터, 그죠? 거리가 이제 R 벡터가 돼서 그럼 이제 수직이 벡터가 되면 이제 자기장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쪽이 되면은 전류 방향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쪽이 될 거고, R 방향은 이쪽이 돼서 자기장 방향이 이쪽 아래쪽이 돼. 해보면. 그럼 옆에 되면 어떻게 되냐 해서 이 부분에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생기냐면은
이게 X축이 있고, 그죠? 자기장 이쪽으로 생겼는데, 지금 이쪽에 의해서는, 아래쪽에 의해서는 자기장 이쪽에 생기겠죠, 그죠?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링이 전류가 쫙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생기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자꾸 돌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생기는 자기장 모양이, 이와 같은 코 모양이 돼, 코. 이게 자기장이. 이쪽 방에서 자기 코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성. 물론 이제 요 콘의 중심은 뭐냐면 X축이겠죠, 그죠? X축. 그래서 이 벡터를 갖다 다 더하면 콘이 있으면, 그죠? 콘이 지금 이렇게 X축 방향인데 콘을 X축 중심으로 자기장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자른 부분 있잖아요, 그죠? 다 잘라서 이 각 전류 요소 IDS가 만드는 자기장 DB가 다 이런 방향이 돼서 콘 모양이 이렇게 쫙 되기 때문에 요걸 다 더하면, 이 벡터를 다 더하면 요쪽 방향 벡터 되겠죠, 그죠? 요 벡터 다음에 이쪽 벡터. 결국은 이제 X 방향은 성분이 낮겠죠, 그죠? DB 중에서 요 DBX만 지금 우리가 생길 건데, 요 DBX를 갖다가 적분해서 요 우리가 결국 놓는 자기장은 DX만 놓는다. 쉽게 말해서 코일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장이 이쪽으로만 생긴다. 결국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어르신으로 되고. 물론 이제 이 X축상에서 중심축에서 일정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길 건데. 그래서 중량은 요 dbx예요, dbx. 이걸 갖다가 다 더하면 다행히 이 적분은 굉장히 쉽죠, 그죠? 왜냐면 a제곱 플러스 x제곱 일정한 값이고,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로 이게 세타 일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중심축이 있으면 여기 또 일정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더하면 예? 다음에 이 값이 나와요. 이제 다행히 적분이 쉬운 거예요. 그럼 길이에서 2파이 a만 나와서 이 값이 주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x가 제로면, 중심이면 이 값이 아까 구한 값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멀어지면 이게 x는 이게 없어지고, 그죠? a를 무시하게 되고 이제 이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다 이제 파이를 곱하면 여기다 파이를 곱하면 파이 a 제곱 I 줄 i를 곱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자기 모멘트 뮤라고 해서 이 값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할 필요는 없고, 그죠? 이거 중요한 거는 요 값도 여러분들은 뭐 별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최종적인 이제 결과는 구하는 과정, 그걸 갖다가 짧게 쪼개서, 그죠? 같이 설명해 드리자면, 코일 있으면 짧게 쪼개서 이걸 구하고 db를 구하고, 그러면 이 db 크게 나왔는데 db 중에서 이쪽 방향의 성분, x 방향의 성분만 곱하면 이제 이게 구하면 이게 되고, 이걸 이제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죠?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미리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링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링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건데, 이렇게 생기고, 그죠? 지금 링이 있으면, 그죠?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링이 있으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기고, 그죠?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쪽 방향에서 x가 멀어지면 이제 자기장이 좀 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점에서 x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옆에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자성체가 있을 때 자성체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것 같아 설명한 거예요. 자, 두 도체 사이의 자기력은 조금 쉬었다 할게요.